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신마 분석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마필은 부산 1조에 있는 마필이죠. 바로 이 베텔게우스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출전 예정인데, 일단 이번 주 출전, 그러니까 이번 7월 달이 되면서 야간 경마도 시작을 하고 좀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일단 마사회에서 이제 상금을, 지금은 좀 축소된 상금을 주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적자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상금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인데, 그걸 이제 이 상금을 높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산 육군 국산 육군이 1,300만원 주는데 이거를 1,500으로 올릴지, 아니면은 아예 경주를 하나 더 편성해 갖고 상금을 더 환원을 할지 지금 고민 중이죠. 마주분들한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부분은 야간 경마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최소 출전 두수가 7두였어요. 7두였고 최대 출전 두수가 지금까지는 8두였죠. 8두에 최대 출전 두수가 14두였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최소 출전 두수 7두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두수는 11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경주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마사회가 편성을 해 놓은 거 보면은 경주당 상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주를 하나 더 편성을 해서 상금을 돌려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정적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이 신마 경주, 국산 육군 2세마 신마 경주가 1000m로 또 펼쳐지는데, 지금 현재 2세마가 7두가 출전이 됐어요. 출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금주 출전 등록할 예정인 마필들인데, 일단 지난주였으면은 7두면 경주가 깨지죠. 하지만 이번 주는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7두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면은 경주는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도 지금 7두가 금주 출전 등록을 했고, 서울도 7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살펴볼 마필은 이 베텔게우스라는 마필입니다. 이 베텔게우스는 별이죠, 별. 그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이죠. 엄청 큰 별이에요. 초신성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 태양계로 오면은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크기가 그 정도로 커요. 굉장히 큰 별이고 굉장히 좀 밝은 별이죠. 어쨌든 마명이 참 특이한데, 콩코드 포인트와 패티즈 스위트송의 자마입니다.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일단 백광일 조교사도 자기가 30년 동안 말하고 생활을 하셨잖아요. 30년 동안 말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갖고 가장 이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마필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가장 표준적인 말로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마필이고, 이 콩코드 포인트와 패티즈 스위트 송의 자마입니다. 이 콩코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센의 좀 장거리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얼추 또 맞아 들어가고 조금 늦게 크고, 가장 대표적인 마필이 이제 위너스타가 있죠. 백광일 조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올해 더비를 먹었던 위너스타도 콩코드 포인트 자마인데, 역시 장거리까지, 더비가 1800m이니까는 장거리까지 적응을 하는 모습이고, 혈통적으로 보면은 거리가 이제 이 언브라이들즈 송의 자마예요. 그러니까 목의 라인 쪽으로는 굉장히 좀 스피드를 물려받을 수 있고, 북의 라인도 스피드와 스태미나를 어느 정도 물려받을 수 있는 혈통입니다. 혈통은 괜찮아요. 괜찮고, 이 콩코이드 포인트 자마들은 특징이 단거리는 단거리대로, 장거리는 장거리대로 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콩코이드 포인트 자마들 보면 위너스타는 더비까지 먹었지만은 이 함양은 33이라든가 파이팅 데디 이런 마필들은 굉장히 좀 스피드하면서 단거리에서부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뛰는 것만 보면 스프린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 화랑베스트는 조금은 저는 좀 기어의 적성이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화처럼 이 스피드 있는 자마들을 생산했지만 배합 자체를 보면 좀 긴 거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단거리 성량은 단거리 성량대로, 장거리 성량은 장거리 성량대로 자마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렷하게 뭐 아주 우수한 자마들을 생산은 못했죠. 예전에 외산마로 수입이 됐던 타피 포인터는 나름 활용을 펼쳤지만, 국산 자마들은 이탈할 능력 자체를 좀 띠내하는 정도이지 센 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큐피드 포인트를 비롯해서 직전에 위너스트까지 우승을 하면서 좀 국내에 그래도 나름 잘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모마인 패티지 스위트송은 제가 이 자마들을 굉장히 좀 유심히 많이 살펴봤어요. 특히 이 윗대인 터프맨 같은 경우는 경매 때에도 워낙 좀 많이 살펴봤고, 그리고 혈통이 워낙 좋았어요. 이 터프맨 같은 경우는 부마가 테이크 차지 인디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한테 혈통 우수마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그런데 이게 좀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사족을 붙이자면, 이게 왼쪽이 이번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베텔게우스고 오른쪽이 터프맨입니다. 두 마필 모두 패티지 스위트 송의 자마예요. 근데 생긴 것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완벽하게 다르죠. 혈통은 제가 이게 더 좋다고 봅니다. 혈통 자체는. 이 터프맨이 혈통 자체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콩코드 포인트 자마인 이 베텔게우스도 혈통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두 마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누가 혈통이 좋냐?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터프맨을 선택을 하죠. 하지만 마취를 보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 베텔게우스를 선택을 합니다. 완전 생김새가 완전 달라요. 이건 어깨도 좀 써있고 지세도 써있고, 이게 테이크 차지 인디 자마들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마가 그렇게 뽑아요. 마취 자체를. 그러면은 당연히 주법이라든가 주행 자세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테이크 차지 인디 자마들을 살펴보면 거의 다 종합 변동이에요. 다 어디가 아파요. 지세가 안 바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도 뛰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시 테이크 차지 인디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고 못 뛰면 안 데리고 가죠. 근데 그러고도 뛰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테이크 차지 인디가 다시 미국으로 바이백이 된 거고, 반면에 이 콩코드 포인트 자마인 이 베텔게우스는 전형적인 모래주로 자마이죠. 사실 이 흉이가 굉장히 커 보이죠. 터프맨보다는. 그리고 흉이가 크다 보니까는 발이 좀 숏다리로 보이고, 근데 사실 숏다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엉덩이 라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세들을 보면은 역시 모래주로에 좀 강함을 보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어쨌든 마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 베텔게우스가 마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혈통도 양호합니다. 혈통도 양호하고, 육성 때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 말이죠. 하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하기도 편합니다. 이 육성 때 모습인데, 이 영상들은 전부 다 김호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마루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퍼오는 건데, 그 사이트,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하시는 이 김호 조교사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육성 합격을 받은 말인데, 이제 이 마필은 육성 때의 모습입니다. 이 현대 목장 말입니다. 이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 목장이 목장적인 측면에서 뭐 아주 구조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은 목장은 아니죠. 근데
현대 목장을 하시는 그 김정철 생산자분이 종빈마들을 정말 잘 사와요. 거기에 어떤 자기만의 확고한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대 목장에서는 뛰어난 종빈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목장 환경적인 요건이 조금 그래갖고 늘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뭐 개인적인 일면식은 없어요. 김정철 생산자와. 하지만은 정말 종빈마는 잘 산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육성대의 발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호합니다. 요건 한번 놔주는 거죠. 이제 놔줬을 때 주법 있죠. 주법도 양호하고 목서임도 양호하고. 어쨌든 올해부터 이제 이 백광일 조교사가 콩코드 포인트 자마로 더비도 먹고, 그러니까는 이 콩코드 포인트 자마들에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좋은 자마들도 많이 구입을 하시고, 이건 발주하는 부분 연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주행상, 주법상 딱히 악벽은 보이지 않는 마필입니다. 나중에 능금을 보시겠지만 능금에서도 이렇다 할 악벽을 못 보였어요. 이런 마필들은 뭐 잘 뛰고 못 뛰고를 떠나갖고 경주 중에 기복을 보일 확률이 낮고, 그리고 경제에 빠르게 적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육성 때의 모습을 살펴봤고, 주행검사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이니까는 금방 눈에 띄죠. 부산 경남 경마공원 3번마가 베텔게우스입니다. 이 게이트 이탈이라든가 순발력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선두는 바깥쪽 8번 더 밀고 나오는 중속 대하시라고 하죠. 대하시도 양호합니다. 지난해 12월 데뷔전 이후 4개월의 경주 공백이 그러니까 이 주행검사를 보면은 그렇게 모래를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워낙 주행 자체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그렇게 심한 거부 반응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행검사 자체를 재검마들과 받았어요. 재검마들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이 탄력을 붙여내는 과정이죠. 밀어내고 채찍 때리면서 말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가자 했는데 이제 탄력이 붙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말이 주폭이 굉장히 크죠. 걸음도 가볍고, 그리고 채찍에 대한 반응도 양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광일 조교사가 이 마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마필 스스로 뛸 줄 안다는 거죠. 뛰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7대의 단촐한 편성이고, 상대들의 전력이 이번 주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뭐 판타스틱 킹덤부터 시작해갖고, 물론 저는 적중을 시켜드렸죠.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그것도 주력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지난번보다는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좀 마방에서도 나름 기대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우승까지 욕심을 내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두 마필이 동반 출전을 합니다. 이번 1조에서 이 아르크 투르스와 그리고 이 베텔게우스 두 마필이 동반 출전을 하는데, 두 마필의 동반 입상까지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신마치고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신마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마 추천을 드리는 마필들이 계속해서 입상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신마 승부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번 주도 꼭 주력 한방 제대로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